닦을까? 그래도 여러분들 차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먼지라도 살짝 털고. 또 핸들은 왜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야? 뭐 나름 깨끗한데요? 뭐 하여튼 뭐 자, 핸들 똑바로 놓고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K맨입니다. 오늘은 카이엔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카이엔이냐 하실 분 계실 겁니다. 드디어 2024년에 새롭게 바뀔 카이엔의 실내 디자인이 오픈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이엔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, 현재 나오고 있는 카이엔 앉아 있습니다. 지금 앉아 있는 이 카이엔은 3세대 카이엔인데 저는 2019년식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 모델이에요. 그래서 PCM 사용하는 방법이 요즘 나오는 카이엔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. 요즘 나오는 카이엔은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이 가능한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 안 되고요. 애플 카플레이는 되는데 USB 선을 유선으로 연결이 돼야 작동이 됩니다. 뭐 그 정도 차이 말고는 큰 변화는 없죠. 근데 2024년부터 완전히 바뀌는 실내 디자인이 오늘 공개가 돼서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게 현재 있는 카이엔의 실내 모습입니다. 뭐 제 다리는 살짝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고, 기본적으로 이 각도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. 볼게요, 어떻게 바뀌는지. 일단 계기판 한번 볼게요. 지금 현재 계기판은 이거고요. 현재 키 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 고장이라서 들어온 거 아니고요.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죠. 이 대시보드 이 부분이 그 디지털 계기판의 높이에 맞춰서 안으로 살짝 이렇게 파여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어요. 그리고 그 계기판의 사이즈는 12.6인치라고 합니다. 12.6인치라면 대각선인데 그게 사실 정사각형, 직사각형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요. 대충 현재 계기판 사이즈하고 거의 엇비슷한데 형태와 모양이 조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, 거기에 따라서 대시보드가 이렇게 잘려 들어간다는 거, 이 정도가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렇게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동그란 숫자의 의미가 없어졌어요.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계기판이 카이엔은 5개가 있고, 그리고 마카는 3개가 있고요, 911은 5개가 있고, 박스터나 K맨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고, 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면서 요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다 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동그란 계기판이 2개가 있어도 되고 3개가 있어도 되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. 좀 더 뭐랄까, 기존에 이 아날로그 방식이 유지됐던 센터의 어떤 RPM 게이지 이런 것들이 좋았던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분들도 금방 적응이 되겠죠. 아무래도 새로 나온 차가 여러모로 또 기술적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. 키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돌려서, 그러니까 스위치 방식이나 뭐 돌리는 방식이나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는 아예 그 버튼 방식으로 바뀝니다. 브레이크 밟고 그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리겠죠. 그리고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는 키 온이 될 테고요. 뭐 이 정도의 차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많이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운전대입니다. 운전대가 기존의 이 카이엔도 예전 카이엔에 비해서 바뀐 부분인데 이제는 새롭게 나오고 있는 911이나 새롭게 바뀐 마칸의 운전대하고 똑같이 바뀌어요. 그리고 패들 스위치 다 들어가 있고, 핸들 열선 버튼은 요 안에 있습니다. 요 안에, 여기 안에 요거 차 팔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차 팔고 나서 알았다는 분도 계세요.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. 그리고 센터 콘솔과 센터 모니터가 바뀌는데,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. 12.3인치 그대로 적용이 되고 패널 쪽이 완전히 바뀝니다. 특히 이 기아 노브가 없어져요. 이 기아 노브가 없어지고 여기에 기아 노브가 들어갑니다. 보고 계시죠, 사진으로. 기아 레버가 이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공간이 넓어지죠. 물론 오디오 볼륨이나 이런 거 조정할 때 운전대에 있는 그 볼륨 조절 스위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, 갑자기 소리가 커지거나 이럴 때는 그 스티어링 휠에 있는 오디오 버튼보다 오히려 이쪽에 볼륨 조절 스위치, 여기에 더 손이 먼저 가요.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운전하다가 이게 걸립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손을 비틀어야 되는 뭐 이런, 약간은 좀 뭐랄까, 공간적으로 이건 좀 별론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런 것 자체는 없어지겠죠.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콘솔이 들어갑니다. 수납 공간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 안에 USB Type-C 잭도 들어가고요,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. 컵홀더는 기존의 위치 그대로 들어갑니다. 이 수납 공간을 제외한
이 중간 공간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컨트롤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버튼이 들어갑니다. 토글 스위치 같이요. 지금 현재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위치만 갖고도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, 뭐 정확히 뭐 한 5개 정도의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딱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좀 더 조절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딱 봤을 때 기어 레버가 없어지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들고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난다고 해요. 그리고 아이덴티티 같은 이런 손잡이 이런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공조 컨트롤 장치 송풍구도 이 스크린 바로 밑에 위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. 조수석에 타고 갈 여러분들이 환호할 만한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니터가 생긴다는 겁니다. 10인치가 약간 넘는 그런 모니터가 들어오는데, 여기에선 뭐 여러 가지 비디오도 볼 수 있고 뭐 활용도가 높은 걸로 보여요.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름이 비디오 와치였나 와치 비디오였나, 하여튼 뭐 그 회사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 카이엔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패신저 시트 앞에 있는 모니터에 방영하는 여러 가지 비디오도 센터 모니터에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, 그 센터 모니터는 운전 중에,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때는 볼 수 없고요. 조수석 앞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 봐도 보이질 않는답니다. 그렇게 설계가 됐고, 당연히 조수석 모니터는 차가 움직일 때 시청이 가능하고요. 근데 소리는 어떻게 할까요? 헤드폰을 따로 줄라나? 뭐 이런 얘기는 없어서 무성 영화로 봐야 되나? 소리 없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해주겠죠. 운전자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많은 걸 발표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카이엔의 실내는 이렇게 바뀐다.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차를 구입할 사람은 빨리 뭐 예약을 하든가 하라, 뭐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, 이 카이엔은 실물로 볼 수 있는 거는 4월 18일에 상해 모터쇼 가면 볼 수 있어요. 포르쉐가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 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눈여겨볼 수 있는, 왜 굳이 중국에 있는 모터쇼에서 카이엔을 제일 먼저 발표할까,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포르쉐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들어가잖아요. 조그 셔틀, 그리고 가운데 스위치, 노멀 모드, 오프로드 모드, 스포츠 모드,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. 특이한 점이 바로 오프로딩 드라이브 모드를 이 조그 셔틀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보이고요. 카이엔 갖고 오프로딩 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모드가 들어가잖아요. 오히려 카이엔에도 인디비주얼 모드를 넣었으면 어땠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,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이 카이엔의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거든요. 한국은 얼마 전까지 들었을 때도 카이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기다리는지 궁금하네요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 카이엔을 타고 제 와이프 카이엔을 타고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포르쉐에서 얘기하기론 좀 더 럭셔리해 보이고 좀 더 스포티해 보인다,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질 것이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에 마칸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긴 했는데, 이 레버가 마칸이 수동 모드로 안 옮겨지잖아요. 그때를 위해서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, 운전대 보니까 마칸에도 M 버튼이 있습니다. M이 적혀있는 버튼, 그 버튼을 이용해서 옮기면 되는데 약간 좀 지체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뭐 아무튼 그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이고,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2024년도에 나올 카이엔 현재 모습과 새로 나올 모습,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포르쉐에서 찍은 그런 사진으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, 실물이 나오면 좀 더 괜찮아 보일라나요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올 카이엔 2024년식 모델 인테리어 대시보드하고 센터 콘솔 이쪽 바뀐 부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바이.